전남경찰이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유달 경기장이 최근 900억 원대로 매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부동산 투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16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독립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재난 시 어려웠던 소방지휘부의 신속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순천까지 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전남경찰이 13일 최근 불거진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광양시장실과 도로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과 부인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978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순천과 곡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돼 전남 977번과 978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77번 환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 교사와 원내에서 접촉한 5세 남아입니다. 자가격리 중 발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곡성에서 확진된 전남 978번 환자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기사 전남 947번 환자의 연쇄 감염자입니다. 두 사람은 한 마을에 사는 주민으로 앞서 식사 등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서울 확진자가 이용한 장소를 방문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이상 증세가 생기자 검사를 받은 20대 여성이 1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3일 기준 목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잠정 보류됐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여수시의 접종 대상자는 장애인과 노인 방문 보훈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 병의원과 약국 종사자로 직장 소재지에 관할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30세 미만은 제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목포 유달 경기장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고액에 팔려나가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높은 분양가가 예상돼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9월에 조성된 목포 유달 경기장. 30년 넘게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서울의 한 중견업체에 팔려나갔습니다. 목포시가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종합경기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유달 경기장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확정된 최종 낙찰가는 936억 원. 당초 예정가인 281억 원보다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목포시는 경기장 신축 비용을 제외한 440억 원의 차익을 남겨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이는 건 물론 도시의 경쟁력도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또 앞으로도 미래의 가치를 기대해서 그렇게 아마 높게 가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달 경기장 부지가 워낙 고액에 팔려나간 만큼 부작용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달 경기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상돼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유달 경기장 부지를 사들이는 업체는 아파트 전문 시행사, 4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초기 분양가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포와 인접한 광주와 전남 동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상황.
실수요로 이어지기보단 외부 투기꾼들의 눈이 목포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건설사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양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짓기 위해 유달경기장 매각만큼은 불가피했다는 목포시. 당장 재정난 해소엔 도움이 되겠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이 올해 1분기 동안 201억 원어치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직원들이 78억 5천만 원어치를 사기로 한 것과 농어민 공익수당 45억 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된 광양사랑 상품권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특정 매장보다는 골고루 사용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암군이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함께 조선업 정부 정책자금 신설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조선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정책 자금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조선업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16년간의 셋방살이를 청산하고 독립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신청사 이전으로 대형 재난 시 어려웠던 소방지휘부의 전남권역 신속 대응도 가능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5년 10월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전남도청에 자리 잡은 날입니다. 셋방살이 16년 만에 소방본부가 독립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독립청사를 보유한 소방본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전남 소방본부가 장흥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4천 소방 공무원들과 1만 의용 소방대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소방본부 신청사는 옛 장흥교도소 37,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본부동과 2층 소방서동으로 건립됐습니다. 총 사업비 168억 원을 들여 지난 2019년 1월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준공했습니다. 업무는 지난 1월 18일부터 개시한 상태입니다. 장흥 이전으로 그동안 어려웠던 소방지휘부의 전남권역 신속 대응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전남 중심에 재배치해 전남 모든 지역 출동 시간을 1시간대로 줄여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긴급구조 신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119 종합상황실을 개선해 50대의 상황 접수대와 240대의 119 회선을 운영하고 보다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해 각종 재난사고에 정확하고 발빠른 상황 전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소방은 장흥시대 개막으로 도내 전 지역 1시간대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으로 고품격 소방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6년간의 전남도청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장흥 청사 시대를 연 전남 소방본부.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소방학교와 특수구조대 등 재난 대응 기관의 소방 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중심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남 지역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인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지역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과 합성 마약인 야바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 등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선원 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8억 6천만 원을 들여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인구 밀도가 낮아 배관 투자의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휴부지 등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구에 가스 배관과 보일러, 안전장치와 계량기를 연결해 도시가스 수준으로 LPG 연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10개 시군 12개 마을을 선정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면 LPG를 도매업체로부터 대량 공급받을 수 있어 기존 LPG 용기 대비 40에서 50%가량 연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세관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세관창고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의뢰하고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거쳐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세관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옛 터가 발견돼 국가등록문화재 786호로 지정됐고 지금은 창고 건물만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농민들이 공익수당과 같은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관련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는데요. 광양에는 1998년 관련 시설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농민들은 순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3년 만에 광양 분소가 문을 열면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1층에 마련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 분소.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지원을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수 조건이 되면서 관련 업무를 보러 온 겁니다. 광양시 농민 수는 16,000여 명. 그동안 농민들은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순천 광양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광양 다안면 농민의 경우에는 사무소까지 가는 데만 1시간인데다 대기 인원이 수십 명일 때는 온종일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이 농협 경영체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순천 외곽에 위치한 농관원 사무소까지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관원 광양분소가 문을 열면서 23년 만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 광양사무소 업무 중에서 광양 지역 업무를 전담하는 곳이 광양읍에 다시 마련된 겁니다. 우리 시 지역의 농업 경영체 등록과 또 변경 등록을 하고 농어민의 공익 지불제 이행 실태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련 안내, 또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 또 원산지 단속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농관원 광양분소 운영으로 특히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시는 농관원 분소를 넘어 사무소 승격을 내다보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영암군도 대표 축제인 왕인박사 축제를 연기하고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월출산 인근 개발과 함께 명사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인 전동평 영암군수를 박종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영암군이 올해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왕인박사 축제가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왕인 축제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인 문화축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그렇게 이 축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을 모시고 치러야 되는 축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불 네,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16일까지 개최되고요. 특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왕인박사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뭐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 영암 기참 푸드쇼 등 17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왕인 문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축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암군 올해 관광 정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좀 코로나로 좀 사실 뭐 사람들의 이렇게 밀집되는 건 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올해 혹시 관광 정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 이제 좋아질 때를 이제 대비하는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 군의 관광 정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 정책 핵심은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립공원 올출산과 환경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이제 키우는 것. 또 3호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년 동안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해 왔고요. 이제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궤도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올출산 스테이션 F 사업, 또 명사 탐방로 등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우리 영암 읍권에요. 올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천왕사에 이제 영암 상징 타워가 세워지고요. 그 옆에는 이제 올출산 높이가 809m거든요. 1000m까지 오를 수 있는 이제 열기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짚라인 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스테이션이 끝나면 이제 차가 모노레일 코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길 데크로드 그리고 이제 야생화길 또 문라이트 스테이션 등 천왕사에서부터 도갑사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지금 그 구간을 이제 둘레길 사업을 하는데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제 천왕사에서부터 기차랜드까지 여기에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돼서 이제 이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요. 또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제 또 기차랜드에서부터 도갑사까지 둘레길을 따라서 한 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암은 그야말로 우리 동북권은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그 속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도시로 관광 도시로 저는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들은 사실상 국가 사업으로 다 이제 추진이 돼 있고요. 영암군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찬 영암의 더 활기찬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인터뷰였습니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논란, 우리 지역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를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